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와 남편은 패션업계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바이어로 경영 관련 일을 했고 저는 스타일리스트였죠.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을 내조했고 남편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대로 적자를 감수하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투자 비용 일부라도 회수할 것인지 고민했죠. 저희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유행할 거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투자 비용의 반을 잃었지만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걸 보니 투자 비용의 반이나 건진 것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남편은 유튜브를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가 코믹한 말투로 인기를 끌던 코인 유튜버를 따라서 비트코인 마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손이 큰 편이라 그런지 반년 만에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과 가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피해액은 코로나로 접은 사업 투자 비용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내다가 세금 체납 고지서와 유체동산 압류를 하러 집행관이 찾아온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못 믿겠고 7살이 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남편의 잘못으로 지게 된 빚만큼 제가 조금도 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채무 때문에 빚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남편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투자 실패 많거든요. 이거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수입이 창출되지 않다 보니 그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는 선의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게 된 거라 사연자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남편의 그 이혼상 귀책 사유로 주장하는 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상화폐 해가지고 대박이 났으면 좋아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 사연자분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그 가산을 모두 탕진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를 사연자분한테 숨기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연자분과 남편의 공동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집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집행될 정도에 이르렀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원인으로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민법 840조 6호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혼을 하는데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이 채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결혼 중에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라서 부부 사이의 청산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요. 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주택 융자금이나 그 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 같이 공동재산 형성의 수반에서 부담한 채무는 일반 개인 명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비나 이런 걸로 쓰인 거는 이제 같이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사연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사연에서는 그 사연자분께서는 일단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남편과 사이에 재산 분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차용한 채무들은 사연자분 몰래 차용한 것이라 사연자분이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로 남편이 그 채무를 마련한 금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적극적으로 밝히시면 남편 명의의 개인적인 채무들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사연자분이 부담하시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부모님한테서 돈을 빌려서 남편한테 사업 자금으로 줬다면 그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경우에 사연자분 남편이 그 금원을 실제로 사업자금에 충당했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서 가상화폐 투자에 소비한 건지 이런 거 무관하게 사연자분께서는 이를 이제 부부 공동의 채무로 주장을 해서 남편과의 재산분할 대상에 반드시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빌린 돈은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죠. 네, 다만 일반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금원이 오가는 경우에 차용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증여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으로 치부돼서 재산분할 당시 채무가 존재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서 사연자분께서는 부모님과 작성한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그리고 사연자분과 남편이 부모님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그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분할 대상은 되는데 다만 이제 차용증 이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빌린 돈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입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라고 하면 만일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에 소극 재산만 있다, 빚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연자분이 남편한테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이 경우에 판례는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를 따져보고 그 재산 분할을 청구한 일방에 비해서 상대방이 소극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극 재산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쉽게 말하자면 한쪽은 채무가 1,000만 원이고 한쪽은 채무가 1억이다. 그러면 1억 채무가 더 많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일부를 더 이제 나눠 가지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당사자들 사이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해서 재산 분할한 결과가 당사자들 사이에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하는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어서요. 그 사연자분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나 용처, 그리고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이런 사정을 상세히 밝히셔서 남편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아무리 두 분 모두 그 소극재산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사연자분 소극재산 상환을 위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로 가산을 잃고 이를 숨긴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숨긴 이 채무,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요.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이 이런 채무를 이제 부담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시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부모님한테서 빌려서 남편한테 사업자금으로 준 돈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
공동채무로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고요. 사연자분이 남편으로 인해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 남편이 재산이 없고 빚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